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치동 스카이 입시교육 입시전략팀장 명건재입니다. 오늘은 이제 2026년도 이제 경희대학교 특례 지필 합격을 위해서 작년도 한번 문제를 좀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특례 수학은 이제 3년 외국에서 살다 온 그 친구들이 주로 보는 지필고사겠죠. 요 시험의 특징은 보시면 알겠지만 수능 기준으로 볼게요. 수능 기준으로 봤을 때 2점, 3점, 그리고 쉬운 4점 요 정도의 범위가 포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문제의 수준을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난이도가 되게 2점, 3점, 4점, 5점 뭐 요렇게 나눠져 있어요. 5점이라고 막 어려운 게 아니고 뭐 3점이라고 마냥 쉬운 뭐 그런 것도 아니니까 잘 배점을 고려해가지고 좀 슬기롭게 전략을 좀 세워서 공통수학과 수원, 수투의 기본 문제를 다 확실하게 숙지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념학습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기본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스카이 입시 교육에서는요, 주중 몰입반과 그리고 주말 몰입반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간이 한정된 기간이다 보니까 좀 더 몰입해서 할 수밖에 없으니까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시간표가 편성돼 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맞춤형으로 첨삭합니다. 기출 모의와 유사 문제를 확실하게 첨삭해 드리고요. 아무래도 특례를 이제 몇 년 동안 여러 번 준비했던 강사진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강사진 분들이 집중해서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케어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의대, 의과대학반과 대학별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재수생들은 대학별로 기출 5개년을 연계해서 풀어보는 이런 반들, 그리고 수학 상하와 수학 원투 같이 좀 부족한 개념이 있다 싶으면은 이런 반에 등록하셔가지고 좀 더 개념을 완성시킬 필요가 있겠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통과 미적분 또한 이렇게 반이 분반되어 있고요. 선택 과목에서도 조금 두각을 나타낼 필요가 있으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한번 경희대학교 작년도에 어떻게 실제로 기출이 출제되는지 한번 10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3강으로 진행될 거고요. 30문제가 보통 출제되므로 10개 이렇게 끊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한번 볼게요. 자, 얘는 보니까 x 플러스 y가 3, xy 마이너스 2가 있는데 뒤에 거는 제곱과 세제곱, 곱셈 공식으로 돼 있죠. 즉, 이 문제의 핵심은 제곱과 세제곱으로 된 녀석을 저렇게 x 플러스 y와 xy로 어떻게 변형할 수 있느냐, 요걸 묻는 겁니다. 그러면은 딱 봤을 때 여기 x제곱 플러스 y제곱 같은 경우에는 x 플러스 y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xy 요거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x의 3승 플러스 y의 3승 같은 경우에는 x 플러스 y의 3승 요거에다가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x 플러스 y는 요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겠죠. x 플러스 y 그 다음에 x 제곱과 마이너스 xy 플러스 y 제곱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x 플러스 y와 xy를 적절하게 넣으면 되겠는데 뒤에 있는 식은 한 번 더 뭔가 변형을 해줘야겠죠. 그래가지고 이 녀석은 x 플러스 y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xy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각의 x 플러스 y와 xy의 저식만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기본 문제였고요. 1번의 답은 그래서 4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계산을 직접적으로 제가 해줄 수도 있지만 뭐 풀이 과정까지 이렇게 딱 해주면 그 계산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면서 본인이 숙달하는 게 중요하니까 제가 풀이 방법까지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면은 끝에 있는 것들은 한번 계산을 해봐가지고 실제로 정답이 도출되는지 요거를 한번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다. 2차 방정식의 두근 보는 순간 바로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생각나야겠죠. 그래가지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여기서 봤을 때 마이너스 a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4구나. 일단 요거 두 가지를 도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거 보니까 이게 첫 번째 거고요. 두 번째 거는 자, 두근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헷갈리지 말아야 돼요. 앞에 거는 두근이 알파와 베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정리를 했지만 두 번째에서는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 요거가 각각의 근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식을 이렇게 세워야겠죠. 두근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와 플러스 알파 베타. 요거 한 개 B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 두근의 곱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는 여기서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두 번째 식을 구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 식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가 첫 번째 식에 나왔으니까 한번 넣어가지고 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A에 플러스 4는 B가 되겠고요. 두 번째 알파 플러스 A니까 마이너스 4A는 뭐 8이 마이너스 8이 된다 해서 아하 A가 2가 되겠고, 뭐 B는 2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답이 2번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항식을 나눴을 때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겠죠. 아마도 x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1이고, 자, 첫 번째에서 도출할 수 있는 거 f1 값은 1이다 이걸 알 수 있겠죠. 나머지 정리 조금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 위해서 다시 한번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f x를 x-1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x 이렇게 되는 건데, 나머지는 1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x에다가 1 각각 넣었을 때 f1 값은 없어지고 나머지에다가 1 넣은 건데 결과적으로는 1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생략해가지고 f1은 1이구나 이런 식으로 묶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겠죠?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니까 f의 마이너스 1 요거 값은 13이다.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이제 밑에 거를 한번 해결을 해볼 겁니다. 자, fx를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한번 인수분해를 이렇게 합차공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q, x 그리고 플러스 rx를 이제 여기다 적어주면 되는데,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당연히 나머지는 1차식이 되겠죠. 그래서 ax 플러스 b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은 f의 1값이 즉 1이었는데 이 녀석은 a 플러스 b가 되겠고, f의 마이너스 1값은 보니까 13이었나요? 네, 13인데 이 녀석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되니까 이거 두 개씩만 연립해 보면은 a와 b가 뭔지 알 수가 있겠죠. 네.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등식을 만족하는 모든 정수의 합이라고 돼 있는데 뭐 3개가 나와 있긴 하지만 식이 하나하나 풀어서 해석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요거 앞에 있는 거 봤을 때 넘기면은 마이너스 2보다 x가 크다. 이거 처음 하나 나오겠고요. 두 번째 거는 이렇게 풀이했을 때 정리를 해보니까 x와 6이니까 5다. 즉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은 어떤 정수들이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뭐 0, 1, 2, 3, 4까지 하면은 되겠죠. 요거 다 더하면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3번의 답은 아까 전에 3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이 나와 있는데 원의 방정식을 써가지고 대충 중심과 반지름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봐야겠죠? 그럼 얘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x 플러스 2a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y에 마이너스 3a 제곱한 녀석인데 문제는 4a 제곱이 없네요. 마이너스 4a 제곱 그리고 나머지 8a 마이너스 7 요거 한 개 0이다. 이게 바로 원의 방정식이 되겠죠. 여기서 중심은 마이너스 2a, 3a가 되겠고 반지름이 요 녀석 우변으로 넘긴 거 정리하면 되겠네요. 얘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 녀석은 0이라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여기 부호만 조금 바꿔가지고 는 마이너스 바꾸고 플러스 요런 식으로 정리하면은 원의 방정식이 완성이 되겠죠. 자, 이 녀석을 이제 해봤는데 넓이가 최소다. 원의 넓이가 최소이려면은 즉 반지름이 최소다. 요렇게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 원의 방정식에서 반지름은 요 a에 대한 2차식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4a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7이 최소가 되는 a 값을 한번 찾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해서 2차 함수꼴로 만들어야겠죠. 4 밖으로 뺀 상태에서 a 마이너스 1에 제곱한 다음에 플러스
3만 해놓으면은 요식이 요식과 똑같은 완전 제곱식이 되겠죠. 즉, 이 녀석은, 이 원은 A가 1일 때 최소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A가 1일 때 이 원의 중심이에요. 원의 중심은 아까 A가 1일 때 A가 1일 때 말고 마이너스 2A, 3A 이렇게 했으니까 A가 1 대입만 하면 되겠죠. 그럼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2, 1 넣었을 때는 3이 된다. 마이너스 2, 3과 원점 0,0 요거를 지나는 직선의 수직인, 자, 조금 더 꼬아놨습니다. 마이너스 2,3과 0,0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요 녀석의 기울기를 봤을 때 기울기는 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요게 되겠고, 요 녀석과 수직이다. 수직인 기울기다. 그러면은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니까 당연히 3분의 2 요게 되겠죠. 직선의 기울기는 3분의 2 4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4번이 아니라 3번이 되겠네요.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점이 있고 x축을 움직이는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요거는 도식화가 중요하니까 y축, x축 그려봤을 때 2,5는 여기 있고 a좌표가, 그리고 b는 대략적으로 뭐 여기 있겠죠. a, b가 이렇게 있는데 x축 위를 왔다 갔다 하는 어떤 p가 여기 있다. 이렇게 도식화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 ap랑 bp의 합이 최소가 된다. 자, 여러분들 요렇게 그었을 때 이 선분 길이의 합이 최소가 되려면은 이 점을 x축으로 이동시켜서 요 점과 요 점을 이렇게 이었을 때 그때 p가 여기 있다 봐주는 게 맞는 거겠죠. 그래야 여기 a 프라임 값과 b의 거리가 요 거리랑 똑같을 테니까. 됐죠? 그러면은 a 좌표가 2,5고 얘가 5,1이다 라고 봤을 때 A'의 좌표는 이 녀석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거니까 X좌표는 같고 Y좌표가 마이너스 5다. 이런 식으로 보이면 되겠죠. 이 녀석과 이 녀석을 지나는 직선 방정식이 X축이랑 만나는 점, 그게 바로 P의 좌표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얘와 얘의 기울기는 보니까, 자, 일단 B를 기준으로 봅시다. Y 마이너스 1은 기울기가 3 증가할 때, X가 증가할 때 Y는 6 증가했고, 그리고 X-5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직선 방정식이 나오겠네요. 정리만 한번 해보면은 Y는 2X-10인데 플러스 1 되니까 마이너스 9가 된다. 요게 바로 A'과 B를 지나는 직선입니다. 얘가 X축이랑 만나려면 Y값이 0이 돼야 되니까 X는 2분의 9. 여기서 이제 P점이 나오겠죠. 즉 P점은 2분의 9, 0이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P를 지나고 두 점 A, B를 지나는 직선에 평행한 그러면은 A, B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알아야겠죠. 여기에 A, B를 지나는 기울기는 2,5와 5,1 사이의 기울기니까 3 증가할 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되겠죠. 이 기울기 값과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점 두 개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6번의 답은 이제 4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건 나왔습니다. 집합과 명제 파트죠.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그러면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요게 성립해야겠네요. Q 조건이라면 P를 만족한다. 이게 되는 거겠죠? 두 번째, 충분 조건이래요. 충분 조건은 P라면 Q다. 여기에 돼야 되는데 아니라고 했습니다. 즉, 화살표 방향은 Q이면 P가 맞는데 P면은 Q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P 조건은 절대값 있는데 요거를 만족하는 A 값은 0, B는 0 두 개밖에 없겠죠. 이렇게 한 장밖에 없겠죠. 넣어보면은 P면은 Q다 요걸 만족하는데
조건에서는 충분 조건이 만족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안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얘는 좀 헷갈리니까 P면은 Q다. 이렇게 성립해서 안 된다. 이렇게 일단 표시를 해둘게요. 두 번째, A 또는 0이면은 A, B는 0이다. 얘 맞네. 맞는데, 당연히 여기서부터도 일단 답이 아니긴 합니다. 근데 2번 같은 경우에는 A, B가 0이면은 A 또는 B는 0이다. 요것도 성립해요. 즉, 여기서는 이 녀석은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문제에서 요구하는 충분 조건이 아니고 필요 조건인 게 아니기 때문에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겠죠? 그래서 2번도 아닙니다. 자, 3번. A는 3의 배수고 B는, 자, 3의 배수라고 4의 배수도 아닐 뿐더러 4의 배수라고 3의 배수도 아니겠죠? 뭐 12, 24, 뭐 이런 12의 배수들은 당연히 맞겠지만 뭐 12만이 무조건 3의 배수라고 볼 수는 없죠. 6, 9, 12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이 녀석 또한 8, 12, 뭐 24, 뭐 28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모든 경우에 맞지 않는다. 얘는 필요 조건도 충분 조건도 아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4번 같은 경우에는 A 집합이 B와 C 안에 합집합 안에 포함되어 있다. 오케이. 두 번째, 자, A가 B와 C의 부분 집합이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한다면은 B가 여기 있고 C가 여기 있을 때 A 집합은 여기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런 조건이라면은 B와 C의 합집합에서의 당연히 A는 부분 집합이다 라고 해서 요 필요 조건은 맞습니다. 근데 요렇게 한번 가는 걸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발레가 있죠. B, C 이렇게 있는데 A가 막 이렇게 걸쳐 있어요. A는 B와 C 그 어떤 데도 속하지 않죠. 걸쳐 있으니까. 그래서 충분 조건이 될 수가 없다. 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집합 조건을 볼 때는 발레를 좀 생각해서 봐야겠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경인의 반은 5점짜리 문제입니다. 경인의 반은 30명이 있는데 20명, 15명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모두 있는 녀석들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라. 자, 첫 번째 최대값 한번 찾아봅시다. 영화와 음악을 모두 즐기는 사람이 15명이 최대가 되겠죠. 그러면은 음악을 즐기는 사람 15명 있고 이 안에 이제 영화 즐기는 사람 안에 음악이 있는 거니까 5명은 여기 있겠네요. 나머지 10명은 밖에 있는 거죠. 영화, 음악 둘 다 안 좋아할 수 있으니까. 왜냐? 문제 조건에 보니까 두 개 다 참여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니까 전체 집합에서 봤을 때 이런 벤 다이어그램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15명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최소값. 최소값은 보니까 최소한으로 참석해야겠죠. 근데 총 30명인데 둘이 합을 합쳐보니까 20과 15가 나오네. 20 플러스 15에서 어떤 중복되는 녀석을 뺐을 때 30명이 나온다 해서 X값이 5가 되는 요 녀석들이 바로 영화, 음악을 동시에 좋아하는 최소값이 되겠죠. 그래서 최대값은 15, 최소값은 5 이렇게 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리함수 그래프를 평행이동 시키는 건데 유리함수든 뭐 다항함수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시켰다? 그러면은 저 녀석 첫 번째로는 Y는 마이너스 X분의 3에서 X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일단 먼저 써주시고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이면은 여기서 그대로 마이너스 3만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요거 계산해서 이런 꼴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계산하느냐? 마이너스 3은 분모가 없죠? 통분을 해줘야겠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로 묶어봅시다. x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3의 x 마이너스 2다. 요거만 계산하면은 이제 ABC가 뭔지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9번의 답은 이제 저거 마이너스 2, 3이 되겠고요. 10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한번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보니까 fx가 어떤 무리함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녀석의 시작점을 봤을 때 이 녀석은 3,
K부터 쭉 이렇게 오른쪽으로 뻗어나가는 어떤 무리함수다.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그래프와 역함수가 나왔다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이 무리함수를 y는 x라는 어떤 직선에 대칭시킨 게 역함수다.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그래프들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그려볼게요. y는 x가 이렇게, y는 x다. 이런 그래프가 있겠고, 어떤 무리함수 그래프가 있는데, 자, 무리함수 그래프가 여기서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쭉 이렇게 fx 그래프가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좌표는 3,k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녀석의 역함수는 이 녀석을 y는 x에 대칭을 시켰다가 이렇게 뻗어나가는 이차함수 같은 이런 꼴이 되겠죠. 이게 바로 역함수, 뭐 역함수 gx라고 합시다. 네, gx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점은 얘가 가만 봤더니만 두 점에서 만난대요. 일부러 두 점에서 만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랑 여기서 만나게 해놨어요. 근데 3,k에서 보면은 x좌표는 3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y좌표는 k라고 합니다. k는 뭐가 들어가든지 어쨌든 얘 두 개의 그래프가 두 점에서만 만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일반적으로 3,k가 y는 x라는 직선 밑에 있으면은 얘 그래프는 두 점에서 만나겠죠. 물론 너무 밑에 있어도 안 됩니다. 너무 밑에 있으면은 뭐 요렇게 돼버리니까 아예 안 만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요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데 이 3,k라는 녀석이 점점 요 x는 3의 직선을 따라서 점점 이 점이 올라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올라가다가 여기 y는 x랑 만나는 점까지 올라가 버려서 무리함수 그래프가 이번에는 요렇게 생겼다고 해보세요. 그럼 이 녀석의 역함수는 요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그죠? 두 점에서 만나는데 만약에 이 녀석이 좀 더 넘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갔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서의 그래프는 조금 다른 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의 그래프는 보니까 무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일단 뻗어나가겠죠. 근데 이 녀석을 y는 x에 대칭시킨 점이 여기니까 이 녀석은 요렇게 만나봤자 뭐 요렇게 만나겠죠. 이게 말하는 게 뭐냐? 여기서 만날 때가 두 개 점에서 만나고 그 이상을 넘어가면은 이 녀석은 한 개밖에 안 만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fx 그래프가 y는 x와 딱 시발점, 그 3,k라는 녀석이 y는 x 그래프 위에 있을 때가 아하, 두 개 점에서 만나는 녀석의 마지노선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통해서 봤을 때 결론은 뭐냐? 요 fx 그래프가 x, y는 x라는 그래프와 만날 때 요때가 근 두 개가 나오겠죠. 그 근 두 개 중에 큰 값을 한번 골라보는 겁니다. 즉 당연히 k 값은 3이 될 때가 y는 x 위에 위치할 때니까 이제 k는 3이라는 걸 전제로 깔고 이 녀석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2의 루트 x-3 플러스 3이란 놈은 x다. 요거만 풀면 되겠죠. 자, 3은 넘겨서 정리해 봅시다. 2 루트 x-3이라는 놈은 x-3 이렇게 되니까 양변 제곱해 버리면은 4의 x-3은 x-3의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네요. 푼 거 봤더니만 x-3이 양변에 있습니다. 이렇게 약분할 수가 있겠죠. 무슨 전제를 깔고 x는 3이 아니라는 전제를 깔고, 즉 이 식에서 x는 3이라는 거를 근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얘는 3,3 이 점이 되겠죠. 그러면 3,3이 아닌 점은 뭐느냐? 4는 x-3 얘를 풀었을 때 x는 7, 여기가 바로 3,3이 아닌 또 다른 점의 x좌표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작은 놈은 3, 큰 놈은 7이니까 큰 놈은 당연히 4번 7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서 이동을 할 때 역함수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보면은 편리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경희대학교 작년도 기출 1강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 개념만 있으면은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렵진 않아요.
다만 이 문제 볼 때 조금 이해하기 힘들다, 접근하기 힘들다 싶은 친구들은 기본 문제 같은 거 좀 많이 연습을 해가지고 필수 예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연습을 해서 기출시험에 참여하는 게 좋겠다. 연습만 많이 된다면은 수능 시험에서 2점, 3점 정도 좀 무난하게 풀 정도만 된다면은 크게 어렵지 않은 수준이 되기 때문에 부담 없이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